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75회가 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으로는요, 네, 밤 10시 16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아직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으로 이 회귀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은 잠깐 위로 보내고요. 첫 번째 했던 게 그 회귀 모형을 설정하는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회귀 모형의 가장 그 x와 y 간의 관계를 저희가 선점도로 찍어봤을 때 y를 가장 잘 설명하는 x와 y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뭐 직선을 찾는. 그래서 지난번엔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회귀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회귀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나중에 이제 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할 건데 이제 그때 해석할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과연 회귀 모형이 타당하냐 그 부분이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 검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무가설은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 네,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 네. 그렇다면 표본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그 값이 어떤 값이면 기무로 가고 대립으로 가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유의 수준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관찰할 거고 그 값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 부분이 여기의 핵심이 되겠죠. 회귀 모형이 타당하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x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에다가 x가 이제 몇 개가 오고 어떤 x가 가는지 이런 거가 이제 분석하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회귀 모형이 되는 건데 여기서 회귀 모형이 타당하다라는 건 과연 그런 그 x들이 과연 y에다가 원인의 역할 또는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는 y를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의미 있게 하는지 그러면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는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그 x들을 해서 저희 모형을 세우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 x들이 y의 원인의 역할을 안 한다 또 설명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뭐 원인 설명 이 부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기무, 회귀 모형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x가 하나, y가 하나인 것 같고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x와 y를 점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x와 y가 이렇게 점이 찍혀졌다 한다면
지난 시간에서는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거를 했죠. 그래서 그 직선을 찾는 거에서 저희가 최소 제곱법으로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이제 데이터에서 알아졌다 한다면 이 직선은 yi 햇이라고 하고요. 베타 제로의 햇, 그다음에 베타 1의 햇, 그다음에 x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알아내는지 한 거고요.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B0, 이거는 B1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회귀 모형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x들은 무시하고 이 점들이 y쪽 y축으로 이렇게 투영 프로젝션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오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와서 가장 큰 게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점들이 x축으로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이렇게 투영 프로젝션 한다고 한다면 y가 갖는 값들은 이 y축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y가 여러 개의 y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y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의 평균을 대략적으로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의 평균이라고 해서 y 바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일단 y만 보기 때문에 y 안에 다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n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y1에서 y바 이걸 빼주죠. 이거를 편차라고 했죠. 편차. 그래서 데이터가 n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y 안에 다름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다 도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를 아주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한다라는 표현은 summation 또는 시그마라고 표현하고요. i는 1부터 n까지 가고요. 그래서 yi 마이너스 y 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0이 되기 때문에 y1 마이너스 y 바 이 편차인데요. 이 편차들이 합이 0이 되니까 이거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한 값이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표현하면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yi 마이너스 y 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값이 SST가 되겠습니다. sum of square total 또는 total sum of square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총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y의 다름의 양이 됩니다. y라는 양적인 자료에 다름이 이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이걸 보셨습니다. 어디서 보셨냐면 분산 분석할 때 봤죠. 분산 분석. 네, 그때 SST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이제 회귀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할 때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ST라는 거가 있는데 이 SST는 총제곱합이라고 하고요. 제 언어로 한다면 Y 안에 있는 다름의 총량이 되겠죠. 그거를 좀 복잡하지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분산 분석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요거가 아주 또 신기하게
어떤 값으로 바뀝니다. yi인데요. 없었던 뭐를 빼냐면 yi의 hat. 아까 그 직선 보셨죠? 그 다음에 없었던 yi의 hat을 더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y바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하고 같죠. 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분사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yi 마이너스 yi의 hat 요거의 제곱 더하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의 hat 마이너스 y 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나의 제곱합이 두 개의 제곱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SS이라고 합니다. Sum of Square Error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저희가 분사 분석에서는 SSB로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회귀 분석에서는 SSB라고 하지 않고 요 SSR이라고 합니다. 이건 리그레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Sum of Square Regression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SST는 아주 나이스하게 SSE와 SSR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SSR부터 설명한다면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회귀 모형 때문에 생긴 y의 다름의 양 하고요. 요 SSE는 요게 이제 집단 내 제곱합이 되는데 요거는 집단 간 제곱합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회귀 모형 이외의 이유 때문에 생긴 y의 다름의 양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다름의 양. 그러니까 요게 요 SST가 y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y가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이 있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런 우리가 회귀모형이라는 건 즉 독립변수, 즉 x들이잖아요. 여기서는 x가 하나인 걸 하지만 나중에 실전에서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겠죠. 이 여러 개들이 또 y에게 원인의 역할을 할까 또는 이 y를 뭔가 설명하는 이런 역할을 할까라고 해서 이 회귀모형에다 넣었는데 이 SSR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회귀모형 때문에 생긴 y의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독립변수가 하나 또는 여러 개 있죠. 그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생긴 y의 다름의 양. 이게 SSR이 되겠고요. SSE는 회귀 모형을 태우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또 수많은 x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귀 모형에 들어간 이 x 말고 회귀 모형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런 x들에 의해서 생긴 y의 다름 이걸 SSE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회귀 모형 때문에 생긴 y의 다름 또는 회귀 모형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y의 다름의 양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아주 나이스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건 회귀 모형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걸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SST 중에서 이 SSR이 차지하는 이 양이 만약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SST에서 이 SSR이 많이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Y의 다름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대부분 회귀 모형, 즉 독립변수, 즉 X 때문에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SSE가 크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는 거는 회귀 모형, 즉 독립 변수, 그다음 X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Y 안에 다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회귀 모형은 적절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직관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표본에서 어떤 값을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사분석에서처럼 SSE 회귀 모형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다름, Y의 다름의 양분의 SSR 이건 회귀 모형 때문에 생긴 Y의 다름의 양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SSE에 비해서 이 SSR이 상대적으로 많이 크면 뭐 그렇다는 건 SST 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SSR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귀 모형은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 SSE에 비해서 SSR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저희는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사 분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오시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뭘 관찰하냐면 요 값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SSR을 구하는 데이터의 양과 요 SSE를 구하는 데이터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갖고 바로 하지 않고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SSR의 자유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SSE의 또 자유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중 회귀 분석도 생각해서 이것도 하면 SSR의 이 자유도가 소문자 P로 놉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SSE의 이거의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의 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P는 뭐가 되냐면 P 밸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P는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 X 아시죠? 그래서 보통 통계용어로는 독립변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X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즉 Y가 하나이고 X도 하나인 이런 회귀 분석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 이 P가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SSR분의 여기 P가 1이 되고요. SSE 이거를 N-1이니까요. 여기가 N-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MSR이 되고요. 이건 뭐가 되냐면 MSE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분사분석과 상당히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더 천천히 한번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표본에서 뭘 구하냐면 MS2분의 MSR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F라고 하고요. 이 F는 자유도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2. 그래서 이것도 다시 쓰면 첫 번째 자유도가 1이고요. 두 번째 자유도가 n-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죠. 왜냐하면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 표본에서 F가 관찰되고 그 F들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했을 때 F 분포를 따르는 것.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F가 되겠고요. 그래도 요거가 이제 F 분포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MS2분의 MSR을 F라고 하고 그 F들은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즉 F 자유도 1, F 그러니까 자유도 2, 즉 F1, N-2라는 이 F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F 분포를 저희가 이렇게 그리면 0이고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값들이 다 F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MS2에 비해서 MSR이 얼마나 커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의 수준은 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0.05인 거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이런 F 분포에서 상위 5% 해당되는 F를 관찰되게 되면 그때는 대립가설, 즉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요 상위 5% 해당되지 않는 F를 표본에서 관찰된다 한다면 그때는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기무가설을 결정하라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기무가설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석가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회귀 모형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그렇다는 건 다른 x들을 더 찾아내는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표본에 뭘 관찰될지가 결정됐죠. 그러면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오면 저희는 기무 데리고 가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우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뭐냐면 F라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F는 MS2분의 MS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화한다면 SSE를 이건 N-P-1 그리고 여기는 SSR이 되겠고요. 여기는 P. 그런데 이 P는 X의 개수니까 X가 하나로 간다면 SSE 이거를 N-1로 나눠주고요. SSR을 1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부분을 따르냐면 F1, N-2 이런 부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를 대략적으로 시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플러스가 되죠. 그럼 우리의 유의 수준, 이거는 기무가 맞다면 이런 F 부분을 따르는데 우리의 유의 수준은 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0.05, 요 면적이 5%. 이 부분을 저희가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유의 수준이라는 건 많이 설명했죠. 의미를 두는 영역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즉 이 F 분포에서 상위 5% 해당되는 F를 만나면 대립이 회귀 모형 타당하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F를 표본에서 만나면 기무 회귀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표본에서 표본 조사를 한다면 데이터 이제 수집 잘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F를 구하고 이 F 또 다시 한번 써주면 MS2분의 MSR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저희가 F 예를 들어 스타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해놓는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저희는 기무가 가질 때 밑에 있는 이 F분포랑 똑같으니까요. 이 그림도 똑같다라고 그냥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요 점이 F equal F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보다 큰 쪽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P 밸류, 저희는 U의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되죠. 그래서 결론은 기무아님 대립인데, 예, 분석가나 연구자가 원하는 거는 대립입니다. 회귀 모형이 타당해야지만이, 예,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과연 y에다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예측까지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회귀 모형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기무 가설이 채택되면, 예,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다라는 거는 요 모형 갖고 뭐 하는 것 같고요. 그 x들, 네, 다른 y에 딱 의미 있는 x들은 과연 뭔지, 그런 게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더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회귀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얼로 실습하게 되면, 네, 바로 실습하고 이제 회귀 분석 해석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회귀 모형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분산 분석하고, 예, 같이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전체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했던 게 뭐냐면 one 샘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모집단이 하나였고 이 모집단의 평균을 모를 때, 그렇지만 요거에 대한 입장이 있을 때 이런 거 했죠. 요거의 확장이 뭐가 되냐면 투 샘플 테스트가 됩니다. 여기서 투 샘플이라는 건 독립인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모집단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대조군, 여기가 실험군. 두 개의 독립적인 거에 각각의 평균에 과연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아노바를 했습니다. 아노바 할 때 K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K가 2인 경우고요. 여기는 K가 1인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는 K는 3 이상인 경우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개를 했죠.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 그 다음에 C 집단. 여기 뮤 A, 뮤 B, 뮤 C. 네, 과연 이 세 집단의 평균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이 뭐냐면, 네,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K는, 네, 무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K라고 쓰지 않는다고 했죠. K는 유한한계일 때 보통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계 집단, 이 집단의 수가 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과연 평균들이 과연 같냐 다르냐 이런 걸 보는 게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원 샘플의 확장은 투 샘플이고요. 투 샘플의 확장은 아노바고요. 아노바의 확장이 회귀 분석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큰 그림을 하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브리 알레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저희가 회귀 개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즉 회귀 모형이 타당했다면 회귀 모형 안에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서 x가 일단 하나인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 x가 여러 개겠죠. 그러면 이 x가 y한테 원인의 결과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요, 예, X의 유의성 검정, 즉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